직장 10년 다니고 한 푼도 안 남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도박한 사람? 아닙니다. 사고 친 사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에서 밀려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주변을 한번 보세요.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여유로운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왜 그런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실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회사 빠지지 않고 다니고 월급 들어오면 일단 저축부터 하고 큰 사고 안 치고 빚지는 거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몫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잠들고 주말엔 밀린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 만나고 월요일 되면 또 출근하는 이 패턴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제자리지? 남들만큼은 했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왜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왜 여유라는 건 아직도 먼 얘기 같을까? 통장 잔고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있잖아요. 아, 돈이 어디서 새는 거지? 안 새요. 원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실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꾸준히 하면 결국 된다.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 하늘이 알아본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지 돈이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실함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돈을 주진 않거든요. 성실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 이건 분명 좋은 성품입니다.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태도예요. 근데 이게 돈을 불러오는 능력이냐고 물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실함은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해진 틀 안에서 오래 버티게 해주는 성질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는 월급 안에서 최대한 잘 살려고 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태도죠. 근데 문제는 이 태도만으로는 내가 서 있는 판 자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연봉 협상 때 5% 오르면 그건 잘 오른 겁니다. 그러면 315만 원이 되죠.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5% 오르면 330만 원쯤 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잘해서 500만 원까지 올리면 그건 성공한 케이스예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집값은 얼마나 뛰었습니까? 10년 전에 3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죠? 실질적으로 여유로워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은 그대로인 이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한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험을 싫어해요.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선택을 줄이는 거예요. 안전한 것만 고르고 검증된 것만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안전한 선택은 대부분 수익이 적습니다. 검증된 선택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선택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은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특별히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면 수입은 고정되고 지출만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출이 왜 늘어나냐고요? 나이가 들면 쓸 데가 많아지거든요. 결혼하면 돈 들고, 아이 낳으면 돈 들고, 부모님 건강 챙기려면 돈 들고, 내 건강 관리하려면 또 돈 듭니다. 집도 좀 넓은 데로 가고 싶고, 차도 안전한 걸로 바꾸고 싶고, 1년에 한 번쯤은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 평범한 삶이요. 근데 그 평범함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몇 년 반복되면 분명 열심히 사는데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 들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꼭 제일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먼저 여유를 가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하던 애가 사업해서 잘 되고, 회사에서 적당히 일하던 동료가 투자로 돈 벌고, 좀 덜렁대 보이던 친구가 어느 순간 제일 편해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동창회 가면 제일 열받는 순간이 이거예요. 그때 맨날 PC방 가던 애가 벤츠 타고 오는 거.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좋았네, 운 좋았네, 부모한테 뭐 받은 거 있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건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구조에서 움직였냐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시도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겁니다. 물론 전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한 번쯤은 했어요. 성실한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지금 있는 것마저 잃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가진 걸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으면서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별로 없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금고는 튼튼한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 내 책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지금 방식이 맞는지 안 따져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안 찾아봐요. 왜냐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방향이 맞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할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노 젓는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일본 가야 하는 배가 호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함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돼요. 오늘도 내일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굳어갑니다. 처음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예요. 돈이 좀 부족하네, 여유가 좀 없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버틸만 하죠.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노후는 어떡하지? 애들 교육비는? 부모님 병원비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당장 문제가 터진 건 아니니까 그냥 참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면 안 보이니까 더 바쁘게 삽니다. 야근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뭘 어떻게 해도 안 바뀔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이미 이 패턴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겁니다. 20대엔 뭘 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30대도 아직 괜찮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40대가 되면 슬슬 어려워져요. 책임질 게 많아지고 시도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많거든요. 체력은 떨어지는데 청구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땐 어쩔 수 없었지. 그때 내가 뭘 알았겠어.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변명이에요. 그리고 그 변명조차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제일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았는데 망하는 거.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모았나가 아닙니다. 얼마 모았나는 결과예요. 결과만 보면 원인을 못 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내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1년 전보다 지금 선택지가 더 많아졌습니까?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선택지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빠듯한데 나중엔 더 빠듯해질 것 같습니까?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으면 방향이 맞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테니까요. 근데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된다고 해도 위험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테니까요.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성실함은 점점 독이 됩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틀에 갇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이미 늦습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시다면요. 그건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잘 살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이런 말 들어도 안 불편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은 불편합니다. 내 얘기 같으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근데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건 좋은 겁니다. 책임감 있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는 한 번쯤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하면 됐습니다. 회사 오래 다니면 월급 올랐고 저축만 해도 이자가 쏠쏠했고 집값도 월급 모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진짜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 오래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자는 물가도 못 따라가고 집값은 월급으로 어림도 없죠.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응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채널은 쉬운 위로 안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은 듣기 좋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기분은 좋아지는데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대신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돈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바꾸고 싶으면 진짜를 봐야 합니다. 이런 시선이 필요하시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맞으면 보시고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돈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전부일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함 위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해요. 그게 뭔지는 각자 찾아야 합니다. 다만 찾으려면 일단 지금 방식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